네, 그럼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견적 기법 마지막 시간이고요. 잘 집중력 있게 좀 들어주십시오. 자, 견적 기법은 우리가 이제 다 모든 걸 다 수리를 하고요. 견적서를 작성을 하고 또 우리가 그 보험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작성된 견적서가 맞는지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이제 견적 기법 시간에 할 겁니다. 견적이란 일의 흐름을 생각, 계산, 예측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을 견적이라고 하고요. 견적서는 견적을 상세히 설명하여 정리한 것을 견적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정비 공장에 가보면은 그 파손된 차량 앞에 가보면 종이 한 장이 꽂아져 있을 거예요. 딱 그 유리에. 거기에 보면 작업 지시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뭐 전도어 교환, 뭐 A필러 판금, 뭐 아니면 뭐 저기 범버 교환, 뭐 프론트 패널 뭐 판금, 뭐 라디에이터 그릴 교환,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 지시서에 의해서 작업자들은 지금까지 작업을 했잖아요. 판금도 하고 도장도 하고 교환도 하고, 그죠? 수리도 하고 그렇게 된 거를 이제 정확하게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타당한 금액을, 그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견적서를 내가 작업한 거를 타당하게 어떻게 청구하는지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견적서는 견적을 상세히 설명하여 정리한 것을 견적서라고 합니다. 그럼 견적서의 차이점,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어떻게 차이가 보이냐? 정비업체의 견적은 차량의 손상 정도와 필요한 수리 내용을 파악하는데 파악을 하고요. 수리에 필요한 공임, 부품대, 도장 요금을 산정, 그리고 분쟁 방지를 위한 계약상 자료를 역할을 하고 부품 발주를 위한 자료, 현장 작업자에 대한 작업 지시서 역할도 하고요. 공장 경영에 필요한 정보 자료, 차주의 요구에 의한 작업 수리 범위를 결정하는데 정비업체 견적의 특징이고요. 보험회사 견적은 손상 차량의 조사 확인, 손상 부위 조사 확인, 수리 방법 및 비용의 타당성 조사 확인, 사고와 인과관계에 의한 작업, 수리 범위를 결정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업체는 뭐냐면은 내가 작업을 하고 청구하기 위한 거고, 보험회사는 뭐예요? 크게 따지면 이게 타당하게 지급되는 건지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견적서는 정비업체가 견적서를 끊어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합니다. 그럼 타당성을 보험회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맞다 틀리다를 한다기보다는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를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수리 공임을 조정을 합니다. 견적서 작성 시 갖추어야 할 자세. 그래서 5가지 있는데, 독선적 생각은 금물, 같은 컨디션을 유지할 것, 아니란 생각은 지양하고, 같은 말을 또 났네요. 4가지입니다. 4가지. 노고를 아끼지 말 것, 아니란 생각, 지양이 2개 들어갔네요. 그래서 같은 컨디션을 유지할 것에서 정신적 요소, 신체적 요소, 그래서 정신적 요소는 냉정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유지하고요. 장시간에 걸친 작업 상황 시에도 같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노고를 아끼지 않고요. 아니란 생각 지양, 견적 작업을 사실과 경험에 비추어 추측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되고, 자신이 보유한 기능과 경험을 토대로 확고한 판단을 한 것이라는 자신감이 특히 중요하다. 독선적 생각은 금물. 계속적인 지식 습득하여 지식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자신의 식견이 절대적이라는 식의 태도는 지향한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한다. 판단 오류가 있는 경우 솔직하게 시정한다. 자, 견적의 5요소. 몇 요소 이런 거는 좀 주의 깊게 보라 그랬죠. 자, 자동차 구조. 차종 및 차명, 부품의 재질, 구조, 보급 형태 등을 파악하여 손상의 파급, 기능 부품의 작동 원리 여부, 작업의 난이도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건수리 기법, 진일보된 수리 기법과 수리 기기의 개발로 인하여 과거에는 수리하지 못한 부품들도 수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여 교환, 수정 등의 방법을 정확하게 판단한다. 견적 작성 기법.
견적서는 정확하고 보기 쉽게 기재되어야 한다. 이는 정확하게 명시되는 동시에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견적서는 견적 항목의 불필요한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손상 진단 및 사고 해석. 사고로 인한 파손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학적인 기초 이론을 응용하여 충격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판단한다. 공임 산정 지시. 그래서 공임 산출은 표준 작업 시간의 공임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견적의 5대 요소 이렇게 되고요. 견적 작성 플로우. 그래서 손상 상태 파악, 수리 방법의 판정, 견적 항목의 설정, 그리고 견적서 기재. 이런 순서로 견적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손상 상태 파악은요, 정보를 수집하고 손상의 종류 파악, 사고 차량의 관찰, 수리 방법의 판정, 수리 방법의 판정 요소, 손상 상태의 분류, 그리고 견적 항목의 설정은요, 작업 항목과 부품 항목으로 구분을 하고요. 견적서 기재는 견적서 양식에 따라서 기재 순서에 따라서 기재를 합니다. 자, 요게 이게 AOS 견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견적을 낸 거거든요. 잘 안 보이시면 여기 화면 보시면 돼요. 보험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수리 차량 견적 정보, 그리고 수리비 정보가 있고, 밑에 보면은 이제 그 항목별 작업 항목 및 부품명이 있고, 그죠? 그 옆에 도장이라고 보이시나요? 도장 교환, 도장 교환 보이시나요? 여기 도장 교환, 예, 보이시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게 작업 시간입니다. 시간 1.59, 뭐 0.6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손해 사정 전 금액과 손해 사정 후 금액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전 금액, 후 금액. 뭐 교환의 경우 28,750원을 청구했는데 사정 후는 15,750원이 됐네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여기 요 위에 보면 탈부착 M/H 되어 있는데 이게 맨아워 공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지금 2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당 25,000원이다. 그죠? 이거를 토대로 하는 겁니다. 시간당 25,000원 곱하기 1.659 하니까 39,750원이 나오는 거예요. 공임. 옆에 부품대는 별도로 나와 있죠. 도장 부품대, 이게 도장 부품 재료대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보험 수리비 청구서가 이 견적서예요. 견적서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해되시죠? 수리비 견적서 플로우 해가지고 잠깐만요. 손상 상태 파악까지 했고요. 교재를 보는 게 낫겠네요. 241페이지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